정말 흔하게 실수하시는 게 많이 넣으면 이제 그 당선 가능성 높아지는 거, 당첨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일단 2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2만 원 밑으로는 가입이 잘 안 돼요. 예전에 잠깐 1만 원 한 적도 있었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2만 원부터 가입 가능 이렇게 합쳐지면서 2만 원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청약이 이자도 높았고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자도 4점 몇 프로 막 이렇게 줬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도 일반 예금보다 높아요. 일반 예금보다 높은데 근데 청약 통장의 하나 단점이 이제 중간에 찾을 수가 없다. 거기 때문에 일단 이자를 많이 주는데 그 이자를 주고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월 10만 원이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제 한도를 채우자.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당첨 근데 금액이 더 높으면 가점을 더 주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보통 뭐 1순위, 2순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건 가입 기간이에요.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그러니까 청약 가점제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가점을 준다는 건 어디다 가점을 주느냐. 첫 번째 이제 무주택 기간으로 얼마나 살았냐. 그리고 청약 통장 얼마나 부었냐. 그리고 이제 부양 가족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2년에서 10년 부으신 분이 만약 그 사이에 집을 하지 않고 무주택이었다면 10년 동안 무주택이고 10년 동안 가입을 하셨잖아요. 두 가지 영역에서 가점을 받으시니까 5년 하신 분보다 당연히 더 높죠.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이 희망이 없다는 거구나. 그렇죠. 사실 뭐 돈 많이 넣는다고 확률이 높아지면 그게 더 불공평하죠. 그렇죠. 돈 많으면 뭐 한 달에 1억씩 넣어버리면 그냥 다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청약 가점이라는 게 사실 수능 등급도 그렇지만 이게 참 청약 가점이라는 게 재밌는 게 점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점수를 따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공부해서 늘릴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 그냥 집 없는 상태로 나이 먹고 아기 많이 낳으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당장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게 상실감을 줄 수 있죠. 그럼 청약 통장이 그 청약 통장을 사실 20, 30대는 쓰기가 어렵네요. 청약으로만 생각하면 쓸 일은 별로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예전에는 이제 100채가 분양이 나오면 그 중에 한 25채 정도는 이제 추첨으로 했단 말이에요. 82라는 게 언제 2018년 파리 부동산 대책. 보통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면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로 공부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대책이었어요. 그 중에 청년들한테 약간 크리티컬했다는 거는 그 25%가 가능했었던 그때 나 혼자 산다의 이시연 배우도 가능했던 것이 사실은 가점은 높지 않았지만 추첨을 했는데 추첨으로 그러니까 운으로 당선된 거죠. 추첨제가 그냥 그거죠. 이렇게 뭐 1순위들 중에서 뽑는 거죠. 로또 말 그대로 로또 이렇게 되는 건데 1순위, 2순위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가점이랑 1순위, 2순위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다르죠. 보통 이제 1순위가 되면 뭐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순위가 아니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순위가 엄청 많아요. 그냥 가입하고 1, 2년만 지나면 1순위 돼요. 청약 통장 가입하고 2년 지나면 지방 같은 경우는 6개월만 지나도 1순위 돼요. 그냥 1순위 바로 그냥 시켜주는 그냥 거죠. 뭐 서울 길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 하더라도 2년 부었다 그럼 1순위예요. 그럼 2순위는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청약 통장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1순위 됐다고 이제 내가 이제 아파트 쇼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보면 이제 세상에 널린 게 1순위구나. 그럼 1순위라는 말이 의미가 없네요. 1순위가 쉽게 말해서 이제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1순위가 된 게 아니라 이제 1순위가 사실 그리고 0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1순위 중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청약 제도가 사실 조금 특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아파트를 청약을 받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이걸 돈을 계속 안 넣잖아요. 통장에 청약 통장 그렇죠. 이거 중간에 깰 수도 없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그 청약을 넣었는데 5번 떨어지면 6번째는 무조건 붙여주는 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금융실명제 이전이라서 5번 떨어진 청약 통장을 팔았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동네 전봇대 같은 데를 붙었어요. 그렇죠. 통장 팔라고. 청약 통장 삽니다 이런 거. 그때는 통장을 거래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래하면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최근에도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한 1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이후로 그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그래서 참 이 청약이 우리나라가 참 부동산이라는 걸 놓고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때가 있었잖아요. 파리 전에 네네네. 추첨제가 있을 때 네네. 그때는 이제 청약 통장 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그쵸, 넣어가지고 분양권 파는 거죠. 그렇죠, 분양권. 네, 분양권 예. 파는 거죠. 근데 예. 이제는 분양권도 집으로 보니까 그리고 추첨제가 사라지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집을 사지 않았던 이제 50대 가장분들 자녀가 한 2명 정도. 무주택 막 20년, 30년 이런 분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목동이나 뭐 강남에 이제 학군 때문에 좀 이제 비싼 아파트에서 사기는 좀 힘들어서 전세로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무주택 기간하고 가입 기간은 이미 만점을 다 받으신 상황에서 자녀가 둘이고 노부모 한 분 계시고 하면 청약 가점이 한 60 몇 점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 좀 핫한 아파트들을 이제 당선 가능성이 되는 거죠. 아, 그 가점이 한 60 몇 점대 정도 되면은 넣으면은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은 63점 넘어가면 쇼핑하시면 될 것 같고요. 84점이 만점인데 보통 이제 100점 만점인가요? 근데 그건 아니고 84점인데 그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냐,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도 있으니까 이제 5점이 기본이고 와이프가 혹은 남편이 있으면 이제 5점이 또 되는 거고 자녀가 이제 있을 때마다 총 6명까지 돼요. 그래서 30점 만점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기 가입 기간 한 15점 정도 될 거고 가입 기간 15점. 무주택 한 17점 정도 될 거예요. 이 두 개 섞일 수도 있는데 뭐 그 두 개는 거의 똑같이 가치니까 중요한 그 변수는 이제 부양 가족 수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하나밖에 없다든지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서울이나 서울과 같은 수준의 경기도에서 뭔가 신축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다는 건 그건 굉장히 좀 그렇다. 지금 사실 비혼주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새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현재는 없는 거죠.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없죠. 아니면 저기 뭐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곳이거나 뭐 이게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가면 가점이 낮으니까 가능은 한데 그래도 그조차도 요즘은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알만한 지역 이런 데는 특히 요즘은 재밌는 게요. 예전에는 동네 분위기를 많이 봤잖아요. 동네 분위기로 뭐 부자 동네 뭐 이렇게 좀 힘든 동네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아파트가 단지로 들어오니까 아무리 그 동네의 평판이 사실 좀 별로였던 지역이라도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단지만큼 정말 잘 돼 있거든요. 단지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나가면 다 차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새 아파트면 그리고 좀 대단지다 한 1000세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지역 같은 거 구분 없이 강남 비싼 건 당연한데 강북은 쌀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현동이 그렇잖아요. 아현동은 엄청 좋아졌죠. 그러니까 아현동도 원래 이미지가 아현동 가스 폭발인데. 그렇죠. 지금 너무 이거를 제가 아현동 여기 골목길로 올라가고. 네 맞아요. 가구 뭐 제가 왜 그래? 제가 한남동 당국대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여기 아현동에 친구들 그러니까 사니까. 사실 예전에 아현동 산다 그러면 솔직히 좀 이렇게 부자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굴다리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대단지로 마레프 딱 들어와 버리니까. 마레프는 뭐 거의 이제 하나의 또 다른 강남한테 뭐 아쉬울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거기는 또 게다가 너무 좋잖아요. 뭐 이제 사대문 안에 들어가기도 쉽고 내려가면 바로 여의도고 강남이 조금 멀다는 거 빼고는 너무 괜찮은 곳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다못해 뭐 신길 뉴타운 이런 데도 예전에 가면 다 시장이었는데 엄청 좋았죠. 그런 거 지나가면서 보면 나는 지금 보면 청약에 대해서 그 약간 상실감을 느낄 때가 어떤 거냐면 이제 입주하자마자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분양가보다 높아요. 그럴 때 청약을 못 받는다는 게 이렇게 손해가 큰 건가 하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 그 추첨제 때 많이 안 넣으셨어요? 저는 그게 딱 안 돼가지고 원래 신혼부부 제가 그때쯤 2016년에 결혼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신혼부부였는데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이 문제라서 소득이 그때 소득 100%였죠. 근데 이제 평균 소득의 100%. 외벌이가 한 100에서 110 정도 됐을 거고요. 지금은 확대된 게 이제 한 맞벌이 한 130%? 그 정도 될 텐데
사람마다 뭐 소득은 다르겠지만 그 130%라는 게 서울에서 맞벌이 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소득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넘어버려서 아예 출발이 자격요건 1번에서 나가리가 돼버려갖고 저는 그냥 그 청무피사를 했죠. 네. 그냥 답이 안 나. 저는 이제 가점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냥 저는 이제 그냥 내려놨는데 어차피 샀으니까. 그 이거를 청약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네. 청약을 유지해서 언젠가는 기회를 한번 노린다는 게 비용이 크게 들면 네.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2만 원 드니까. 네, 2만 원이면 돼요. 대학생들도 2만 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당장 이제 가점 영역이 3개가 있잖아요. 무주택 영역, 그리고 이제 가입 기간 영역, 네. 그리고 부양 가족인데 네. 무주택은 만 30살가 넘어야 되니까. 네. 아니면 자기가 부동산에 큰 뜻이 있다. 자기 이제 결혼을 빨리 합니다. 네. 그럼 25에 결혼해도 30 이전에도 그 쳐줘요. 네. 네. 그거랑 그게 아니면 그냥 가입 기간을 늘려야 되니까 가입 기간은 가입할 때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만 원 가입하는 거 그냥 닭 한 마리 시켰다 생각하고 무조건 가입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리고 요즘 폰으로 다 가입돼요. 그냥 은행 어플 다 들어가면. 저희 옛날에 저는 그 이거 소득공제도 네. 받으려면 뭐 해서 뭐 증빙 자료 같은 거 은행에 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네. 간단하게 일반 청약 통장은 그냥 어플로도 간단하게 가입되고요.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 책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게 네.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이 좀 있어요. 청년 우대 청약 통장. 예, 이거는 이자 한 1% 정도 더 주고요. 근데 말이 1%지 요즘 정기예금 이자 1%잖아요. 그렇죠. 100% 더 주는 100% 더 주는 거예요. 더블. 예, 그거를 이제 또 소득공제도 더 해주거든요.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연봉이 이제 연봉이나 네. 재직하고 있는 곳이 좀 해당 사항에 맞아야 되니까 검색하면 그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는 네. 그 영상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뭐 영상 보실 거 없이 여기 보시면 있죠. 이 책에. 알겠습니다. 그 일단 기간을 이 청약 통장은 그냥 내가 청약 통장을 얼마나 부었냐. 네, 이 가입 기간, 이 가입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하나네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빵. 나중에 그냥 해약해도 네. 난 내 인생에 청약은 없나 봐라고 해지해도 정기예금 넣은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0만 명 가입. 1,600만인가 넘는 가지고. 그 국민 통장이죠. 뭐. 네. 국민 이건 통장. 기본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높죠. 다 하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은 사실상 청무피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점제가 가점제가 100%가 되니까 네. 100%가 되니까 가점을 당장 높일 수가 없잖아요. 뭐 네. 갑자기 1년은 나이 2살씩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나만 2살 먹을 수 없고. 네. 그래서 나오는 방법들이 참 대단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네. 소득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일부러 그만두기도 하고 네. 소득 맞추려고. 네. 뭐 하다못해 좀 놀라운 일이겠지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그 신랑이 이제 신부한테 전세를 놓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신랑이 신부한테 전세를 놓는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남자 A가 있고 네. 여자 B가 있어 이제 둘은 이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서로 전혀 의심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남자 A가 이제 40% 대출이 돼요. 서울 같은 네. 경우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4억 대출 받아서 네. 이걸 사는데 네. 이거를 바로 전세를 놔서 또 신부는 또 전세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니까. 네, 그래서 신부가 이제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전세를 예를 들어 6억에 나요. 네. 6억에 놓으면 이제 80%니까 뭐 대충 계산하기 지금 5억이 나온다고 치면 신부가 이제 5억을 대출을 땡기고 이제 남편은 이제 주담대로 4억을 땡기면 둘이 합쳐서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책이 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사지 말라고 나온 거잖아요. 원래 9.13이 나오고 조금 2019년에 조금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끼고 사자. 어차피 40%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세가 한 5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전세 대출이 낫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전세를 못 막아요. 전세까지 안 해준다 그러면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는 완전 실수요니까. 그렇죠.
전세를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활용하는 거죠. 네. 전세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소위 말하는 갭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내가 전세금을 투자용으로 내가 전세 들어가 사는데 투자용으로 전세를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 명의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남의 실수요를 전세로 가져오는 걸 아예 그 사적 레버리지로 쓰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만약에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둘의 사랑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증여를 하면 종부세도 피할 수 있고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게 부동산 아니면 동물길이 별로 없다는 생각들이 좀 파다해지다 보니까 그런 기형적인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빨리 올라가지고 부동산. 그건 사실이죠. 이게 작년 8월이었나? 그때가 아마 단군 이래 최대 상승률이라고 들었거든요.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근데 80년대 후반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뭐 200만 원 건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잠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순간 기록을 깼다고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렇게 부동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부동산 근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부동산 다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부동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된 호텔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빌라 갭 투자거든요. 오래된 빌라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전세가 끌어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꼭 수혜자가 없지도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오래된 토룸 한 20몇 년 된 이런 것들을 한 5천만 원에 사가지고 한 1,몇백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8,500만 원 정도에다가 전세를 놓는데 그게 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 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1억 원 한도까지 심지어 그 전세 보증금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고 그러면 집주인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일반 집주인은 그걸 잘 안 해줘요. 근데 5천에 산 사람이 8,500이 내놓을 때 이 사람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니까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면 바로 또 전세가 나가고 거기 꽤 오래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매매가도 아니지 전세가가 이제 8,500이니까 여기서 이제 한 1,몇백만 원 수익을 확보를 한 상태고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나마 좀 주거의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파이낸싱에서 들어가는 이런 게 좀 사실 많이 있었죠. 뭐 꼭 보인 투자에게 옹호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았죠. 사실 뭐 인천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